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주식시장인데요.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에 2차 전지 관련주를 쓸어 담은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도세를 보이면서 어제 무더기 주가 하락을 이끈 가운데요. 반도체주에는 매수세를 보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혼탁한 주식시장에서 반도체주가 시장 주도주로 본격적인 자리매김을 할지 대표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대표님, 공매도 금지 첫날 2차 전지를 쓸어 담았던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도세로 돌변했어요. 이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떤 박자냐? 궁금해하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원래 지난주 주말에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나서 월요일 날 공매도 금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 쇼크오버 현상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6일이었죠. 6일이 월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 날 쇼크오버링 위에서 이제 1조 넘게 외국인이 사들였는데 그 당시 외국인 수급 보면은 굉장히 빨아들인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건 되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볼 수가 있겠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뭐 거의 LG에너지 솔루션도 뭐 10% 이상 갔었으니까 이례적인 현상이었는데 일단은 7일 어제죠. 어제 7일 같은 경우에는 이 쇼크오버 현상에 대해서 다 치르고 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또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방향성은 변동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130억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한 700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수급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에 반해서 발을 뺐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5천억 원 이상의 주식을 시간의 매매로 사들인 섹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김 대표님, 그 섹터가 어디입니까?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공매도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를 두고 금융업계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고 있는데 전일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는 약 29만 주, 지난 10월 18일 이후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을 하였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죠. 11월 6일 날 약 23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지난 7월 28일 이후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하이닉스는 11월 6일 날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였습니다. 자,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시장 수급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데요. 일각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와중에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수급보다 펀더멘털이다. 펀더멘털. 예, 이걸 어떤 펀더멘털입니까? 일단은 생성형 AI 이번에 오픈 AI가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이제 공개를 했는데 GPT-4를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성형 AI에 대한 경쟁이 심화됐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1위 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나오고는 있는데 생성형 AI가 이렇게 경쟁이 심화될수록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도 HBM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좀 전반적인 메모리 시장에서 D램하고 낸드 시장에서도 D램 쪽은 HBM이다 보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근데 이게 앞으로 성장성에 대비했을 때는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를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BM에 대한 좀 모멘텀이 있다.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상수지에 대한 좀 긍정적인 부분들 뭐냐면 9월달 경상수지가 이제 5월 연속 흑자세를 보이면서 166억 달러 흑자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0월달이나 4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전히 좀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수출 주도한 품목들이 뭐냐? 또 원래 수출 주도하는 품목들이 과거만 하더라도 반도체 꺾이고 뭐 조선 꺾이고 뭐 이러다 보면은 적자가 나고 뭐 이럴 때가 있는데
흑자가 난 부분에서 자동차랑 반도체가 견인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반도체가 좀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펀더멘탈 부분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또 주목할 점이 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뿐만 아니고 자, AI 반도체 관련 종목까지도 순매수하면서 주가 반등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김도현 대표님께서는 어떤 분위기로 지금 시장을 해석하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HBM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이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밖에 SNS텍 그리고 이수페사시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 반도체 섹터가 좋은 이유는 외국인이 2차 전지를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을 폭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외국인은 이날 한미 반도체를 445억 원치 정도 순매수를 했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30억 원치를 순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이 AI 반도체 ETF도 출시가 되면서 이 반도체 섹터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요.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난세는 반도체다. 예, 난세의 영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반도체. 자, 이에 대한 업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였습니다. 자, 삼성 AI 포럼 2023이 열렸죠. 자, 반도체 전설로 불리고 또 다른 닉네임으로는 외계인으로 불리는 짐 켈러가 여기에 참여해서 이목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자, 김 대표님 어떤 내용입니까? 짐 켈러가 또 어떤 사람이죠? 네, 이 짐 켈러라는 이분은 반도체 전설로 불리는 분입니다. 애플, 테슬라, 그리고 인텔, AMD 등 최첨단 반도체 설계를 이 회사들에서 주도를 하신 분입니다. AMD에서 에슬론 그리고 라이젠 등을 개발하면서 인텔을 맹추격하는 데 기여를 하였고 그리고 애플로 옮기셔서 A4, A5를 만들어서 애플 실리콘의 토대를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 테슬라로 옮겨서 테슬라 칩보다 10배 이상의 성능의 뛰어난 반도체를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삼성 AI 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하시면서 기술 규제 반대 그리고 오픈소스를 강조하면서 오픈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를 하시기도 했었는데 이분은 삼성이 AI 칩넷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짐 켈러에 관한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면요, 정말 외계인 같은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반도체를 만들었는지 쟁쟁한 분인데요. 자, 그런데 그분이 삼성전자는 우리의 최고의 파트너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뿌듯해집니다. 자, 지난 10월에 삼성전자가 짐 켈러가 CEO로 있는 텐스토렌트의 차세대 AI 칩을 생산한다고도 밝히기도 했는데 한 대표님 이거 생각해보면 좀 큰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다. 아, 냉정하게 보면. 냉정하게는. 네,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거. 원래 짐 켈러가 개발을 했던 게 뭐냐면 지금 테슬라 FSD 완전 자율주행 있잖아요. 예. 그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의 삼성전자랑 짐 켈러랑 테슬라 예.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시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우리가 2023년 7월 달을 돌아보면은 이재용 회장하고 일론 머스크가 회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하드웨어 테슬라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5.0을 만들겠다. 지금은 4.0입니다. 예. 그 모델 3 리프레시 모델, 하이랜드 프로젝트 리프레시 모델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하드웨어 4.0인데 이게 5.0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레벨 5까지 커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율주행에서 레벨 1, 2, 3, 4, 5가 있지 않습니까? 5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짐 켈러가 FSD를 한번 만들었다 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자기가 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역할은 삼성전자가 하고 그것에 대한 칩 내장은 테슬라가 할 것 같다. 저는 이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율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TSMC를 따라가기 힘들죠. 근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다 보면은 좀 고객사들을 많이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예,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재 품목에 AI 칩을 포함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원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를 걸었던 게 야, 중국 너네 AI 반도체 AI 훈련하지 마라고 해서 규제를 걸었던 게 H100하고 H800 정도였죠. 근데 그것보다 좀 저사양. 원래 엔비디아는 A 시리즈를 만들면서 이거는 중국 그 미국이 이걸 규제하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 쪽에 수출을 해야 돼 해서 인위적으로 낮춘 게 A100하고 A800입니다. 이것까지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바이든 쪽에서 행정부에서는 얘네 봐라. 이것까지 수출하려고 하네. 그러면은 A800하고 A100까지 이제 규제를 걸어버린 거죠. 여기서 추가적인 규제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원래 이게 효력이 향후에 이루어지는 건데 안 되겠다. 이거 바로 걸어야겠다 해가지고 10월 달에 바로 걸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추가됐던 게 L400S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고성능 GPU 우리가 컴퓨터에 흔히 탑재되는 RTX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뭐 4060 뭐 이런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규제 걸었다 보니까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게 그나마 RTX 시리즈인데 그 RTX 시리즈가 수요가 폭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RTX는 일단은 빠졌는데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써야 되는 거는 2017년도에 출시된 V100 시리즈. 이거는 훈련 비용이 30%가 더 들어갑니다. 이거 6년 전 모델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너네 AI 반도체 AI 만들지 마라고 했는데 일단 중국은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자급자족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화웨이의 어센드 910이나 아니면은 캠브리콘의 시위한 590까지 만들려고 하고는 있죠. 근데 이마저도 TSMC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국이 TSMC 규제를 걸어버리다 보면은 못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난항이 좀 생겼다라는 게 지금 중국 AI 쪽인 거고, 그다음에 이걸 또 만들려다 보니까 이번에 또 새로 이슈가 생긴 게 화웨이 칩에서 7나노가 탑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거 너네 어떻게 만들었어? 라고 했는데 EUV ASML의 EUV 장비는 일단 빠져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수출을 규제 걸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했던 게 이제 DUV 장비였던 거죠. 그 극자외선에서 심자외선으로 옮겨져 갔는데 원래 EUV는 그냥 회로 만들 때 반도체 칩이 이렇게 있으면은 회로 만들 때 한번 극자외선만 한번 딱 쏴버리면 되는데 이게 심자외선 한 번 쏴서 안 되거든요. 여러 번을 쏴서 만들어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규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좀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거 상황을 보게 되면요, 중국이 제재 속에서도 어쨌거나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엿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중국 기술력이 뭐 지금은 뒤처지지만 점점 올라오고 있다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도 이게 부담이 아닐까요?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저도 좀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가전이죠. 그리고 조선, 전기차, 스마트폰까지 이 중국 제품들의 기술력이 상당 수준으로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도 중국 정부의 엄청난 자금 지원과 함께 발전 속도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얕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반도체는 첨단 산업이고 그리고 미국이 이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규제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 이쪽이 뭔가 기대감이 있다 한다면 종목 단위에서도 뭔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대표님은 혹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은 빅테크 업체들이 이렇게 AI 서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YY 기준으로 얼마만큼 성장을 하냐면 9.2%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HBM 만들거나 장비 있거나 소재를 하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저는 가장 큰 수혜는 HPSP,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만드는 업체인데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공정에서 수율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럼 수율을 잡으려면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수율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생성형 AI로 인해가지고 HPSP 장비는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고 사실 HPSP 같은 경우는 전공정이에요.
근데 이게 HBM 밸류 체인을 보시면 전공정 있고 후공정 있고 소재 있고 오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수혜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의 밸류 체인이나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백발백중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HSP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상한가 발굴을 잘 하시는 김도현 대표님, 2주 전에 야간 개장에서 언급하셨던 A-프로 같은 종목들이 시세가 좋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좋은 종목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자, 어떤 종목을 반도체나 AI 관련 섹터에서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일전에 한번 야간 개장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을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원익 IPS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도 약간 더 상승 중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원익 IPS가 이 삼성전자가 지분을 7.54%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좀 안 좋고 적자 전환도 했고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영업이익은 적자, 대신에 이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현재 원익 IPS가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원익 P&E로 재배치하면서 효율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4분기 이후에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 삼성전자의 파운더리의 신규 장비를 수주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익 IPS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혼란스러운 증시 속에서 반도체 관련 섹터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죠. 자, 오늘 다루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